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홍콩 빼고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이제 급등했다기보다는 변동성은 되게 요란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조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슈는 미국에서 파월 발언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부담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덜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그러니까 주초에 좀 출렁거리는 금융, 뭐 외환시장, 주식시장 다 이제 출렁거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요건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면서 주초에 급등을 했다가 나머지 기간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단발적인 어떤 재료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있었고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주들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주들이 대체로 올랐고요. 테슬라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테슬라 빼고는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주들, 게임주는 중국 그다음에 실적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또 게임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유난하게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주초에 올라간 게 다긴 합니다만은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카카오하고 GS건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못난이였던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그러니까 2차 전지 이슈 그다음에 반도체 이슈 이런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CPI가 우선 지표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상치가 0.1%. 이제 근원은 지난달하고 똑같을 걸로 보는데 헤드라인은 이제 0.1% 지난달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년 대비로 놓고 보면은 3.7에서 3.3까지 내려갔을 것 같다. 뭐 헤드라인은 비슷한 근원 물가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헤드라인은 뚝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내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셧다운 일정인데 이게 이제 셧다운 자체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는데 여기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셧다운이 만약에 실제로 되면 무디스에서는 정말 신용등급까지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라 신용등급 자체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파월을 보면 8월에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거는 피치 때문에만 하락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이건 잠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랬고 코스피도 피치 때문에 시작됐던 8월 장세가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순까지 고전하고 그 이후에 회복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일단 차트상 그때 8월 초까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8월 초반에 안 좋았잖아. 그때 피치가 시작을 했잖아. 뭐 이런 격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되게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긴 했지만 4%는 좀 저항일 거야.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4.21을 넘어가고 4%가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금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크게 의식하는 그런 국면이 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걸로 튀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막 5% 부근으로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시장이 좀 생각보다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국채 금리가 이제 4.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움직이면 그냥 단발적인 그냥 미국 셧다운 협상만 잘 타결되면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를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미국 역대 셧다운 때를 보면 통계를 보면 1976년 이후에 셧다운이 총 20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번은 5일 이하로 그 기간이 끝났고 평균은 한 8일 정도였고 최장은 트럼프 때 34일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셧다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 어떻게 됐느냐? 평균 9번 빠졌고 10번은 올랐고 보합 1번.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은 0.04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5번 연속은
셧다운 기간에 주식시장은 오히려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셧다운 되네 마네 하고 이제 좀 주식시장이 부진하게 움직였다가 어차피 저거 합의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러니까 무디스라는 변수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조금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통계상으로는 이렇다.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주 연속 매수가 없거든요. 6월 셋째 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셋째 주, 그러니까 그때 쭉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다가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저게 돌아온 거냐, 아니면은 그냥 반짝이냐. 근데 1조 4,400억,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매수해서 이게 혹시 컴백 신호가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만 매수한 줄 알았더니 이제 중국도 매수하고 대만도 매수하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나 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한국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가치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한국 매력이 떨어져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수출 회복과 반도체 펀더멘탈 개선을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50% 코스피 전체 이것도 역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래서 내년도 이머징 시장에서는 내년도까지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지난주 규모로 매수를 해준다라면 이제 여러 가지 악재를 그냥 우려로 퉁쳐주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잠깐 뭐 외국인 투자들이 2주 연속 매수한 적 없으니까 사이사이마다 뭐 우연히 한번 매수한 거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외국인들이 보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환경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금리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미국 금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짧게만 지나가겠습니다.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시간에도 급락을 하고 근데 미스테리는 이제 하이닉스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천억 정도 되는 계약이 있고 그 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고 그러니까 4월 말이 저거지 저거 이제 1분기 말에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물론 저걸 4월에 인식시킬 수도 있거든요. 매출의 일부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 1,000억짜리 수주건이 있어서 3분기 이후에 실적은 매출 자체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2차 전지주가 막 올라가다가 정작 숫자를 딱 보고 나서 이게 너무 주가가 오버슈팅 된 거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제가 봐도 3분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판단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을 보고 하자. 외국인들이 갑자기 지난 주말에 매수를 되게 세게 했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 하나는 동네 바보형. 그냥 매수한 거, 뭐 좋아 보여서 매수한 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날 그 AI ETF 관련된 반도체주들 매수가 외국인들 고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매수일 확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진짜 실적 바닥으로 보고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온 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매수 한번 세게 들어왔다가 잘못 봤네 하고 이걸 거의 다 그냥 주초에 다 토해내는 거. 긍정적으로 이게 가려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더 나오는 게 제한적이고 오히려 빠지는 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매수 들어온 거에 3분의 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만 주 안쪽으로 매도가 주초에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2차 전지 같이 숫자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이르게 반응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TI 이런 종목까지 동반해서 매도로 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물량을 오히려 받아내면서 주중반 이후에 올라가는 거. 요 구도로 요 수급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반기에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다가 하반기에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점이 높아지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올라갈 때 특징이 뭐냐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타이밍에서는 조정 사이클이 이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돌려요. 물론 그 이하로 더 내려간 적이 있지만 웬만하면 그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지지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
저 21선 정도 위치하고 있는 저 전후입니다. 그래서 저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로 가늠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 직전에 이 보시면 201선 밑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선 밑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딱 그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선 밑으로 다시 밀어내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돼서 한 번 더 이제 어차피 공매도 못할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됐고요. 다음에 코스닥의 이제 반도체 지수는, 한미 반도체는 겁나는데 주말에 또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 지수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4%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것도 역시 이제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것도 이제 절반 정도 보면, 이건 21선 살짝 아래가 이제 절반이긴 한데, 주초에 요건 21선 1650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 선이 지지가 된다라면 이제 매물 소화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어서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는 저 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정리해서 보면 CPI가 되게 중요하다. 이건 전년비 4.1, 이제 다음에 헤드라인은 3.3, 이제 전월비는 0.3, 0.1, 이 수치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안도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 하향한 게 미국 국채금리에 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뭐 조금 그냥 어차피 저거는 예고를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이게 그 풋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명절이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또 흔들기에 좀 세게 나서면서 국채금리 급등, 또 우리 증시 급락, 이런 조합을 만들어내는지 금리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의 변화. 근데 이제 선물은 좀 투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현물을 2주 연속 매수를 해준다라면 이번 주 의외에 또 반전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물의 어떤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으로는 단연 반도체,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한미 반도체 이슈는 있고 겁나고 기대되고 이게 이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겠지만 결국엔 이 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매를 기준으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8월 증시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이제 피치 건이 있었잖아요. 8월 당시에. 이게 제가 매일 한 20년 정도를 매일 그날의 시황일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 8월 2일날 시황일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피치가 이제 시황등급 하향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빠지는 그런 요인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12시입니다. 그때 당시 12시 때를 제가 이제 수급을 캡처해 놓은 거라서 보여드리면, 그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투기적으로 매매했어요. 무려 17,000계약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흔들면서 끄집어 내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때 이제 한탕 해먹는, 투기 세력들이 한탕 해먹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주식시장 8월에 움직인 걸 제가 보면, 잘 보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피치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피치 때문에 이틀 영향 준 거예요. 저때 피치, 8월 초반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그날 영향 받았고, 그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가 크게 빠지고, 그때 당시 테슬라가 주가가 막 부진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그 미국의 이제 중소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한다, 이 소리 나오면서 한번 밀어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세 번째 하락했던 요 국면에서는 미국의 중국 사태, 그때 당시에 벽개업 문제, 그런 것들이 한참 불거질 때고, 그 다음에 피치에서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신용등급 뺄 수 있어, 막 이런 어떤 코멘트 나오고 하면서 빠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때문에 하락한 거는 초반이었고, 그 이후는 좀 이슈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번에도 보면, 그때는 더군다나 신용 등급 강등이었고 이번엔 전망 강등이어서 조금 또 양상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메인 아마 투자들은 셧다운으로 가게 되면 정말 신용 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주목하게 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의외로 이제 좀 심플하게 반영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내내 셧다운 어떻게 되는지 그 협상 보면서 일주일 내내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경우의 수를 보면서 가늠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셧다운 자체는 뭐 이렇게 길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무디스라는 변수가 더해져가지고 조금 투자들이 좀 심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어쨌든 금리와 외국인 수급,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는 제가 계속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